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민 송지의 MLB 티키타카. 오늘은 송지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드디어 또 만나요. 또 만났네요. 드디어, 예.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그렇죠. 5월 12일이고 시간이 오전 11시 56분인데 네. 세인트 루이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그 경기가 지금 10회 초 1대1 세인트 루이스 공격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 결과를 보고서 네. 사실 김광현 선수와 상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는요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네. 미러키 브루어스의 원정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5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본인도 뭐 6회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자기 역할을 하면서 1실점. 뭐 오늘 뭐 두 투수 간의 대결, 네, 페랄타 프레디 선수. 페랄타 선수, 네. 뭐 정말 다 잘 던졌고 네. 슬라이더 전쟁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슬라이더 전쟁. 예, 멋있다. 맞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뭐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고 물론 좌우 투수긴 합니다만은 두 선수 모두가 경기 초반부터 순항을 했고 또 김광현 선수도 오늘 약간의 행운도 있었어요. 네. 뭐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은 뭐 특유의 또 볼배합을 잘 끌고 나가면서 1실점만 하는 네. 투구 내용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현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지 않는 투수. 그러네요. 예. 여전히 이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것도 뭐 실력 플러스 모든 경기가 그렇죠. 실력 플러스 운도의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실 1회부터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2루타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렇죠. 네. 출발하자마자 이제 콜튼 왕 선수, 그것도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작년에.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왕 선수가 미러키를 옮겼고 이 선수가 또 부상당해서 빠졌다 돌아왔는데 역시 뭐 팀에 그러니까 미러키라는 팀에 좀 활력 속화를 하더라고요. 네. 89마일짜리 공이 가운데 높게 들어왔어요. 이 공을 받아치면서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를 만들면서 위기 찾아왔는데 후속 타자들을 뭐 삼진을 2개를 또 섞어가면서 가볍게 처리하면서 1회 또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2회에는 제구가 좀 잠시 좀 흔들렸던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오늘 경기에 유일하게 이제 볼넷을 허용하는 장면이 2회 나왔었는데요. 네. 뭐 사실 저 그러면서 이게 좀 어렵게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8번 타자 레이스 선수, 네. 레이스 선수에게 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근데 이게 좀 사실 좀 불안했던 게 네. 아웃을 잡긴 했지만은 3볼에서 네. 빠른 볼 던졌는데 이거 정말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던진 공이잖아요. 와, 8번 타자에게 그린라이트를 준 건지 아니면 타자 스스로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풀스윙으로 당겨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그 공이 복판이 아니라 살짝 몸쪽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펜스 가까이 날아가는 큰 타구였습니다만은 잡히면서 위기를 일단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광현 선수 초반 투구를 보면은 사실 슬라이더는 감추고 네. 체인지업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체인지업이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몰리나 포수하고 경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겠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흘러가면서 초구를 변화구를 던지는 경우 우타자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 체인지업을 먼저 구사하거나 또는 뭐 69마일짜리 뭐 느린 커브를 던진다라든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타자들이 이제 노림수를 잡기 어려운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김광현 선수는 사실 누가 얘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를 위주로 던지는 선수죠. 네. 오늘 경기 전까지 올 시즌 던진 이 구종별 퍼센티지를 보면은 빠른 볼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주무기 슬라이더는 얼마냐? 38%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구종을 합쳐서 무려 83%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의 구종이 두 가지 구종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어느 투수건 자기 주무기를 많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말씀하셨던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보여주잖아요. 타자들이 그 공을 노리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투가 아닌 이상은 그 공을 던지면서 볼카운트 싸움이라든가 타자의 허를 찌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 매치전에서는 아쉽게 네. 마운드를 내려와야 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승수도 챙기지도 못했고 그랬죠. 여러 가지 뭐 진짜 아쉬운 걸로 좀 약간 채워졌던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패전이 아니었고 팀이 이겼다는 거 그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김광현 선수한테도 물론 승수는 챙기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될까요? 일단은 투구수를 적절하게 끌고 나가면서 88구를 던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6회까지 들어갔다는 게 본인에게도 물론 6회를 끝나지 못한 건 선발 투수 아쉬움이 남을 네. 거예요.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피안타 5개가 있었는데 네. 4개가 장타.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과거에는 밀러파크, 지금은 이제 어메리카 패밀리 파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구장이 또 홈런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미러키란 팀 타선 자체가 정교함보다는 홈런에 많이 의존을 하는 현재 지금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이 팀이 뽑아낸 득점 가운데 거의 48%가 홈런으로 뽑아냈어요. 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홈런에 대한 의존도가 5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홈런을 많이 치는 팀, 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김광현 선수가 오늘 실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홈런 타구를 맞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3회 한번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보죠. 네, 예. 오늘 경기에서 3회가 유일하게 3자 범퇴를 시켰어요. 네. 시켰는데 3회말 보시게 되면은 일단 투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페랄타 선수를 선수부터. 삼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했던 웡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웡 선수에게 느린 커브를 던져요. 근데 이 커브가 그냥 한구판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순간은 이거 넘어가나 싶었는데 정말 현지에서도 중계팀이 네. 이건 살짝 진짜 빗 맞았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큰 플라이, 우익수 플라이로 잡혔고 그 다음 타자가 로렌조 케인입니다. 네. 로렌조 케인 선수가 올해 사실 2할이 안 되는 타율이에요. 부상도 있었고 근데 돌아와서 최근 7경기에 출루를 보니까 4할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올 시즌 타율은 2할이 안 되는데 좌투수 상대로 OPS가 0.8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네. 좀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네네. 이 선수의 타구도 유격수에 상당히 잘 맞은 타구였어요. 그때도 제가 구종을 쫙 살펴보니까 빠른 볼 던데 이것도 복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격수한테 빨래줄처럼 가는 타구가 처리가 되면서 넘어가서 저는 이 3회는 사실 좀 행운이 깃들었다. 그런 이닝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사회는 사실 트래비스 쇼 오늘 정말 김광현 선수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2루타를 허용했지만 이후에 루이스 유리아스 또 매니 피냐를 공 2개, 네. 공 2개였어요. 공 2개를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생산적인 그렇죠. 투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4회 같은 경우가 좀 흥미로웠던 게 네. 트래비스 쇼 선수는 좌투수의 약점이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김광현 선수하고 상대한 첫 타구도 삼진당했었잖아요.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 좌타자들을 상대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 바깥쪽 승부예요. 거의 공의 90%를 바깥쪽으로 던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이 의도적으로 던졌다기보다는 공이 반대 투구가 가면서 나오는 정도거든요. 네. 그만큼 바깥쪽 승부에도 첫 타석에서는 구종을 계속 바꿨어요. 네. 커브, 슬라이더, 나중에는 많이 벗어나는 빠른 볼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를 했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도 역시 바깥쪽 승부를 들어가요. 근데 슈 선수가 바깥쪽 공을 정말 무리하지 않고 밀어치면서 자존감 깨뜨리는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뒤에 유리아스하고 피냐 선수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네. 두 선수 모두가 초구를 건드려주죠. 네, 건드려주면서 생각보다 쉽게 위기 상황을 넘어갔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가 투구수도 절약하고 득점권에 있는 상황을 두 번째 맞이했습니다만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5회도 그랬지만 저는 6회도 네. 6회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요. 네. 네, 6회 그 김광현 선수의 2루타 허용했던 그 부분들까지 네. 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6회 어차피 실점을 하고 내려가는 장면이었었는데 케인 선수가 첫 타석에 승부할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몰리나 선수도 늘어나고 김광현 선수도 정말 프로밥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스윙을 로렌조 케인이 보여줍니다. 맞아요. 1회에. 네. 근데 나 밀어칠래라는 게 너무 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몸쪽으로 낮게 들어가는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결국은 삼진을 잡아내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라이너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 6회에 세 번째 타석 맞이했을 때는 바깥쪽 공에 빠른 볼이 김광현 선수 의도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공이 통타당하면서 좌중간에 2루타를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테일러 선수. 저는 사실 오늘 테일러 선수의 승부를 열쇠가 될 수 있지 가장 않을까. 중요한. 예, 왜 그러냐면은 테일러 선수가 좌투수 공을 잘 쳐요. 네.
잘 치고 이 선수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삼진 잡으면서 또다시 한번 위기할 능력을 보여주지 보였죠. 않을까 네. 기대를 했는데 그랬는데 쇼 선수에게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네. 근데 이때도 바깥쪽을 들어갈 때 이 공이 바깥쪽 흘러나가지 못하고 가운데로 몰렸어요. 이 공을 역시 힘 빼고 밀어치면서 거의 그 전타석 2루타 맞은 코스하고 똑같이 자중간을 뚫으면서 실점을 하고 내려가는 인정 상황이 된 거죠. 2루타가 됐었죠. 네네. 아, 네. 김광현 선수도 타석도 또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이제 첫 타석에서는 루킹 삼진을 당했었죠. 네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와, 또 김광현 선수 특유의 빠른 발로 아니 정말 물론 이제 실책 처리가 됐어요. 네. 됐는데 발이 빠르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현지 중계팀은 제가 오늘 일부러 미러키 중계팀의 중계를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쪽에 뭐라냐면 와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구를 치고 타석을 벗어날 때 이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빠르게 타석에서 벗어나면서 뛰었기 때문에 사실 미러키 수비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실책입니다만은 또 선두타자 출루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후에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네. 뭐 득점과 연결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물론 스윙도 프리스윙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치겠다라는 난 치겠다. 의욕이 느껴져요. 네. 나는 꼭 치고야 말겠어.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 그 미러키에 선발했던 이 페랄타 페디 페랄타 선수. 선수가 정말 이 선수도 거의 투피치로 갔어요. 네. 95마일까지는 빠른 볼하고 슬라이더인데 사실 최근에 슬라이더 던진 선수 보면은 횡적인 변화보다 종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다 그러죠. 내가 조금 빗맞다고 하더라도 종적으로 떨어질 때는 흔히 얘기해서 맞는 점이 하나인데 횡으로 휘니까 배트에 걸치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이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자꾸 종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와, 이 선수는 요즘 보기 어려운 횡으로 도망을 가는데 삼진 8개 보면 다 슬라이더예요. 이건 뭐 아레나도 선수, 뭐 골드슈미트 선수 예외가 다,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쉬어나가는 폭이 크다 보니까 슬라이더 던진 거 알아도 다 속더라고요. 치즈를 제대로 네. 타구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선수 공을 맞춰내면서 어쨌든 실책을 유발하고 했다는 거는 김광현 선수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김광현 선수의 경기를 한마디로 네. 설명을 한다면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조금 더 긴 이닝. 네. 늘 김광현 선수는 길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난번 경기의 아쉬움을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약간이나마 털어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가 1회였죠. 1회 트래비스 쇼 타석에서 네. 4구째 바깥쪽 스윙을 하면서 스윙 삼진을 잡았을 때가 네. 1500 탈삼진. 본인 통산 그렇게 네, 되네요. 통산 한미 네. 1500 탈삼진을 기록했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대다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록에 신경 쓰지 아, 않고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를 안 믿죠. 네.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뭐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즌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안정감 있게 투구를 펼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중간에 뭐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네네. 볼넷으로 아쉬움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내용을 보면은 와 진짜 김광현 선수가 좀 많이 성장했다. 네. 예, 오히려 작년보다 오히려 저는 지금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메이저리그 투수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알던 김광현 선수에서 탈피를 한 듯한 네. 투구 패턴도 그렇고 네. 좀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물론 2년 차입니다만은 그 2년 하면서 본인이 자기 그런 투구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볼배합이라든가 그런 구속의 변화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투수들이 제일 힘든 게 젊고 내가 빠른 볼 던지고 힘 있을 때는 힘으로 누르려는 생각 당연히 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투수들이 그 점을 깨우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김광현 선수는 그렇지가 않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투수로서의 새로운 눈을 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여기 지금 보니까요, 그 김광현 선수 오늘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 경기가 6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대승 거뒀네요. 연장전에서 완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김광현 선수가 승리 요정이라는 거는 맞다.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세인트루이스가 제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 승리함으로 해서 네. 최근 20경기 중에 14승 거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기 아. 때문에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분명히 리듬을 타고 있고 네. 또 김강현 선수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승세가 김광현 선수의 호투와 함께 계속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단에서는 양윤조 선수를 불펜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발진에 그런 선수 늘만한 선수가 있느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김하성 선수 개인적으로는 기회예요. 이건 프로의 세계입니다. 네, 포스 선수의 방출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수는 명예전당 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헤어짐이 너무 네. 아름답지 못했던